제가 이제 3장째인데, 이제, 그죠? 110장 중에 이제 3장을 하고 있는데, 이 3장을 또 3회차 오늘까지 방송을 하고 있네요. 역시 이건 최소 몇 년은 해야 하는 프로젝트인 삼국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죄송하지만, 언제나 또 감사합니다. 이 3장의 제목을 잊어먹으셨을까봐 다시 얘기 드리는데, 운명전에서 응원을 하다가 동탁이 정원을 꾸짖고 황금과 구슬을 가지고 이숙이 여포를 설득하다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내용은 되게 짧아요. 그리고 저 되게 설렁설렁 읽을 거예요. 오늘은 하나의 전체적인 틀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이 3장까지. 제가 아마 2장의 첫 방송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으네요. 삼국지에서 황간이랑 황건에 대해서 한나라가 멸망했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2장하고 3장에서 멸망하는 계기와 멸망했던 사건들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역시 이제 그 흐름에서 이 방송까지는 그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지난 방송에서 황간 십상시의 난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계 개편의 흐름이 이제 막 생기고 있어요. 이제 황제를 바꾸냐 바꾸지 않느냐의 문제로 동탁이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진짜 확인할 필요도 없이 너무도 쉽게 원사이드하게 정권을 잡아버려요. 저 동탁은. 역사를 기록한 자들, 저 염치 없는 자들은 동탁이 정권을 잡을 때 저들 지배층이었던 유학자들이 어떻게 그 기반을 만들어줬을까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숨겨버리고 황간의 악행, 하진의 멍청함, 황건의 사이비 광신도의 개념으로만 가져갔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동탁이 얼마나 힘이 센 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센 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동탁이 이만큼 힘이 세어 보인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그 부분만을 부각시켜 놨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기록된 역사란 어쩌면 저런 비겁한 자들, 저는 저 기록자들, 유학자들, 지식인들 상당히 비겁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봐왔던 그 역사라는 게 어쩌면 저런 비겁한 자들이 백성에게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지배층의 제도를 그대로 만들어가기 위해 그런 방식들만 기록해 온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백성들의 학습 교재로 활용되었던 게 저 역사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린다면 한나라의 멸망의 계기는 백성이었던 황건 때문이 아니었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자, 이제 멸망의 원인을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3회차 여기까지 이제 사건이 거의 다 나왔어요. 한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번 보시자는 거죠. 우선은 메간 매직을 스스로 자행했던 황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황제를 제어하지 못했던 지배층은 행정관까지, 백성들이 직접 부딪히는 그 행정관들은 돈 주고 그 직위를 사와서 그걸로 한몫을 잡으려고 하는 사회를 방치시켰어요. 저런 황제를 제어하지 못했던 당시의 지배층은. 나라에는 천재지변과 이민족의 침입, 한족과 한족화되어 있는 이민족들이 수시로 변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런 끔찍한 시국에 지배자인 사대부는 일부는 외척과 한간의 빌부터 권신이 되고 일부는 그 꼴이 더럽다고 욕하면서 서로 권력 투쟁을 하며 나라가 썩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사태가 지금 우리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인터넷 다 봐봐요. 당고의 화를 저처럼 평가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역사학적에서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디의 시각에서 보느냐는 거지. 당고의 화는 일부는 외척과 황간의 빌부터 권신이 되었던 자들이고 일부는 그 꼴이 더럽다고 싸웠던 자, 그 두 집단의 싸움이 저 제1차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이라는 거죠. 저들은 그런 나라에 저런 지경에 이르렀던 저 사회 백성의 삶을 진짜 뼈아프게 보아야 하는데 그걸 안 보죠. 그래서 선한 의도의 유학파 총육파가 쫙당했던 일이라고 제1차 제2차 당고의 화를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1차 제2차 당고의 화는 황간에 의해 뜻있는 유학자들이 비극으로만 전달하고 있어요. 자, 봐봐요. 황제가 22년 가까이를 황제 노릇을 했는데 그 중에 13년을 양기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황간의 도움을 받아서 몰아내고 7년치에 되던 때 유학자들이,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뭣도 없는 자들 꼴 보기 쉽다고 일어난 게 그게 제1차 당고의 화라는 거죠. 자, 이게 제1차 당고의 화예요. 제2차 당고의 화는 이 환제 황제가 죽고 나서 3년 뒤에 27대 영제 황제가 겨우 1년차 되던 해 13세 황제 앞에서 이번에는 외척 두태호와 대장군 두무의 주도로 황간을 일수하겠다고 일어난 사건이 9년에 일어났던 제2차 당고의 화 사건이에요. 9년이에요, 9년. 20여 년을
외척들한테 휘둘렸던 그 앞전에 100년 동안 외척들한테 휘둘렸던 그 한나라에서 22년을 해먹었던 양기 세력을 몰아내고 이제 7년 차에 그 일이 일어나고 9년 차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9년 차에 그 일이 일어난 건 진짜 끔찍한 거지. 두태호와 두무라고 하는 외척 대장군이 13세였던 황제 앞에서, 그것도 이제 황제가 된 지 2년 차 되는 황제 앞에서 그 짓을 한 거라고. 그러고 나서 환관들한테 숙청을 당해버린 거라고. 그걸 어떻게 저렇게 떳떳하게 기록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이제까지는 지금 인터넷 기록이나 그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 다 찾아보면 진짜 선량한 유학자, 나라를 생각하는 유학자들이 뜻깊고 결기 높은 그들이 저 간악한 간신 황관들의 농간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기록해버려요. 이걸 찾아보시면 제1차 당고의 화, 제2차 당고의 화, 당고의 화, 당고의 금, 당고의 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화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화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면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면 다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학자들은 다 저런 식으로 기록을 해버렸거든. 지금도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이거와 더불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떠신가요? 정말로 저들이 당시와 후대의 유학자들, 지식인들은 진짜 저렇게 힘들게 어려운 백성들, 그들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지배자들끼리의 지들끼리의 싸움이었잖아. 이건 권력 싸움. 거기다가 외척에 휘둘렸던 나라에 외척을 끼고 일으켰던 게 저 제2차 당고의 화 사건 아니냐고. 그러면 그걸 저렇게 떳떳하게 기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걸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서 변명해주고 포장하고 애틋해주기를 맞이 않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2차 당고의 화를 바라보는 저들과 저의 시각의 차이예요. 제가 지금 얘기 드렸던 사건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은 저걸 따뜻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보이는데 저걸 너무도 떳떳하게 기록을 해놔버렸어. 외척이랑 한편 먹은 거 아니야? 청유학 파학자라는 자들은. 그걸 어떻게 저렇게 기록하지 싶은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랑 이때까지 봐왔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나라였어요. 저런 나라. 13세, 14세의 황제가 등장을 해서 외척들한테 휘둘렸던 저런 나라. 저런 나라에 황제 2년 차에 겪은 일 아니에요. 이 두무와 두투에우의 제2차 당고의 화는. 그 이후에 성장을 해가면서 지가 이제 매간매직을 해. 이만큼 이제 힘이 세진 거야. 황간의 힘이 세지면서 지가 매간매직을 하고 지가 막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때 그런 나라에서 일어난 게 10개월 정도 이어진 중원 지역의 거대 민난이었죠. 백성들의 경고라고 저는 봐요. 이걸. 그런데 황건 적의 난이라고, 도적 집단의 난이라고, 사이비 광신도의 난이라고 이걸 기록하죠. 저는 이 황건의 난을 봤을 때 이거는 백성들이 지배자 집단 황제에 대한 경고였던 거잖아. 그럼 반성의 계기로 이걸 봐야 되는데 저 지배자 유학자들은 이제 저렇게 일어난 백성들한테 영웅을 등장시키고 영웅이 때려잡는 역할을 맡겨놓는 거야. 지들의 자리를 찾기에 바빴다는 거죠. 정말로 일부의 유학자가 영제한테 건의를 해요. 민심 수습이 우선이고 황건난의 지도부에 대한 선택적 제거를 하자. 그러니까 일단 돌려보내고 그 지도부만 따로 모아서 잡자라고 하는 건의를 했던, 상조했던 기록이 있어요. 그거 제가 예전에 읽어드렸죠. 그런데 저 황제와 지배자들은, 저들은 철저하게 때려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죠. 그리고 후대의 기록자들은 그렇게 때려 죽인 그들을 영웅이라 포장하고 영웅 등장에 축포 터지는 것 마냥 백성들이 죽어나 자빠지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죠. 이게 제가 보는 황건의 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아 오셨던 황건의 난과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이 황건의 난은 어떤 차이가 있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저런 중원 지역에서 일어난, 저렇게 일어났던 백성의 경고를 무시했던 황제와 권신들은 저 대규모 민난을 10개월 만에 때려잡고 바로 다음해 184년에 일어나서 185년에 이제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민심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황제가 가지고 있던 2개의 궁궐 중 하나의 궁정이 불탔다는 이유로 저런 황건난 이후의 국가를 재건하기보다 자기 궁궐을 재건하는 데 바빴어요. 그 궁궐을 재건하기 위해 더 지독하게 수탈했고 그 과정에서 각종 난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황제는 절대 황권을 유지하면서 띵까띵까 잘 살았죠. 그리고 지독하게 평화로웠던 황제 노릇을 했던 저 영제가 죽기 바로 전해 189년에 사망하는데 188년에 저 황건난이 없었던 것처럼 4년을 잘 살았던 황제 영제는 당대의 유학자이자 당대의 지식인이었던 존경받는 황족 유언의 상소를 받죠. 여기 보면 각 지방의 주의 주목이 병권과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시행하자라는 상소였어요. 황제 영제는 이걸 받아들여버리죠. 그리고 이후에 영제는 어떠한 멍청한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저 절대 황권이, 영제가 진짜 어떤 미친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저 절대 황권이 영제의 자식 때부터 각 주의 권력자에게 눈치를 봐야 하는 무늬만 황제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영제죠. 영제까지는 이렇게 큰 주의 권력자가 없는 상태였어요. 주 자산은 얘기 계속 드리고 있지만 감찰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이 안에 이제 여기 보면 노랗게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이제 각 군이거든요. 각 군이나 구거든요. 여기에 태수가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태수조차도 군이 그렇게 없어서 치안 유지도 힘든 사회였어. 저 후한이라는 나라는 도적대 하나가 발생을 하면 7년에서 8년 동안 이걸 소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저 한 나라예요. 그만큼 지방에는 군대 자체가 없었던 나라였다니까.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 후한을 열었던 광무제가 이걸 강하게 집행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중앙집권, 군대는 중앙에서 내려보는 형태로 인 사회가 저 사회였어요. 이때까지의 한 나라는. 그러니까 영제가 어떤 미친 짓을 해도 이것이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지. 그런데 이 큰 주, 우리나라보다 거의 큰 데도 있잖아요. 저런 한 주에 이제 주가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돼버렸어. 저걸로. 저 상소 하나로. 그래서 이걸 상소했던 저 당대 유학자이자 지식인이었던 유언은 약삭 빠르게 입주로 들어가서 지가 군벌이 되고 왕과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그 자식한테 그 왕과 같은 권력을 세습해주죠. 이제 한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 정책적으로. 지금 보시는 삼국지 시대는 이렇게 탄생한 거예요. 기주의 원소, 연주의 조조, 형주의 유포, 서주의 도겸, 유주의 공손찬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각 주의 권력자들이 이제 힘을 가지는 이런 중앙집권적인 황제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을 해주고 분리를 시켜지는 정책을 저 황제 영제가 하고 1년 후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정확하게 죽은 해 189년부터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동탁의 폭주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정책적인 변화였어요. 시대적인 변화가 앞전이었고 이게 정책적인 변화였어요. 그 다음에 이걸 촉발시키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탕류 집안에서 태어나서 천시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원소가 오로지 황간 일소만을 부르짖으며 다양한 사건과 벙크를 저지르는 거죠.